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풍성의 기원과 현존하는 풍씨. 일. 서론.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 승남의 성씨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성과 본관이 각 고을의 성씨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뒤 조선의 중후기를 거치며 성과 본관의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15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인 성씨의 종류는 대략 250개 내외이다. 조선시대 이전의 성씨는 자세히 상고하기가 어렵고, 조선시대의 성씨를 살펴보면 풍씨는 풍년풍과 나라 이름풍이 있었으나 사라졌고, 바람풍은 지금껏 발견된 적이 없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성씨가 있다. 소사가 1035년 저술한 성에에 의하면 송나라 때 이미 성씨의 종류를 2568개로 밝히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백가성에서는 시대에 따라 각 성씨의 수를 통계내고 해당 성씨의 인구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성씨는 대략 3,000가지인데, 최근 성씨의 순위를 보면 1위는 왕씨로 대략 1억 명에 해당하고 전체 성씨의 대략 7%를 차지한다. 그 뒤로 2위, 2, 3위 장, 4위 류, 5위 진인데, 이 5성씨가 중국 인구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성씨의 원시가 되는 풍성과 강성은 과연 몇 위일까? 최신 순위에 따르면 풍성은 986위, 강성은 54위에 있다. 무신년 4월 어느 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의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 풍신, 풍골 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요. 그 다음은 강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성이 이를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 전경에 따르면 세상의 성으로는 풍성이 먼저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온 강성이 지금까지 전하여 성의 원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풍성이 실존하는 성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본글은 전경의 구절과 현존하는 풍씨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풍성에 대한 내력과 그 전례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2. 성씨의 기원. 현재 중국 역사의 시작은 사망호제를 기원으로 여긴다. 하지만 한족의 시각으로 바라본 최초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는 사망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제부터 중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인물이 황제이다. 하지만 한나라 때부터 사망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혼재하여 있었고, 그로 인해 오제인 황제를 기원으로 하는 사마천의 역사 설정은 대대로 여러 사람에게 비난받았다. 이를 비판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당나라의 사마정이다. 사마정은 사마천의 관점을 부정하고 사망을 역사의 첫머리로 삼아 사망본기를 추가로 서술하기까지 하였다. 사마정의 사망본기에서는 사망을 복희, 신농, 여화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망은 아래의 표일에서 보듯이 시대별, 저서별로 다르게 정의된다. 이러한 혼선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북경 서성구 역대 제왕묘 박물관에는 사망호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성씨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사망은 복희, 신농, 황제이다.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중국의 포털 검색인 바이두에서는 사망을 수인, 복희, 신농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중국 내에서도 사망에 대해 공식적인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사료에서 복희와 신농은 사망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이다. 풍성은 최고 오래된 성씨이다. 중국 인명대사전의 기록에 복희는 상고의 제왕이다. 성은 풍씨이다. 성덕이 있었다. 1월에 상을 밝혔다. 고로 태오라고 칭하였다. 백성에게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
가축을 길러 주방을 채우니 그러므로 포이라 한다. 팔괘를 처음 그렸다. 라고 소개되고 있다. 옛 전적에서 살펴보면 제왕세기의 포이는 복희씨이고 풍성이다. 라고 하였고 죽석이년에는 태오복희씨는 목덕의 왕으로서 풍성이다. 라고 하며 사망본기에는 복희씨는 풍성이고 수인씨를 대신하여 하늘을 계승한 왕이다. 어머니는 화서이다. 뇌택에 있는 대인의 발자국을 밟고 복희를 낳았다. 만물의 정을 분류하였고 서결을 지어 결승의 정치를 대신하였다. 여와씨 역시 풍성이다.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였고 신성한 덕이 있었다. 포이를 대신해 입정하였으므로 여희씨라고 이른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로 사망본기를 근거로 풍성인 화서를 복희의 어머니로 여기며 복희가 수인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수인을 복희의 아버지로 보기도 하는데 그리하여 수인 역시 풍성으로 간주한다. 수인과 복희로 이어지는 시기에 복희는 아버지인 풍수인에 따라 풍씨로 불리었고 다른 이들은 혹 기르는 동물을 성씨로 삼거나 혹은 재배하는 식물을 성씨로 삼거나 혹 거주하는 지역을 성씨로 삼거나 혹 관직의 명으로 성씨를 삼았는데 그리하여 중국의 여러 성씨는 이에 기원한다. 사망의 일반적인 계보상 복희와 여와 다음이 신농인데 강수 유역에 살았으므로 지역의 이름을 취해 성을 강성으로 하였다. 사망본기에 사람의 몸의 소의 머리이며 강수에서 성장하였으므로 강을 성씨로 삼았다. 화덕의 왕임으로 염제라고 하며 화로서 관직 이름을 삼았다. 나무를 깎아 쟁기나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 가래를 만들어 가래를 사용하여 김매고 농사하는 법을 만인에게 가르쳤다. 처음 농사일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부른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망인 복희와 신농은 동아시아 문명의 개창자이자 성의 시조가 된다. 그리하여 지금의 중국 성씨는 3천여 개가 되지만 그 원시를 고려해보면 모두 복희의 풍성과 신농의 강성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다. (3) 풍씨의 전례. 복희는 진의 도읍을 정하고 동쪽으로 태산에 올라 봉선하고 110년간 다스리다 붕어하였다. 그 후예가 춘추시대에도 있었으니 임, 숙, 수구, 전유 등이 모두 풍성의 후손이다. 라는 사망본기의 내용으로 보아 풍성은 일정 시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족 단위 집단의 분화와 풍성이 전래된 내용은 백가성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풍씨는 총 10부로 나뉜다. 천궁부, 천재부, 천을부, 하붕부, 천양부, 천유부, 후조부, 후충부, 뇌우부, 천왕부이다. 수인씨 말기에 나뉘고 갈라져 대륙에 널리 퍼졌는데 그 세대의 주요한 씨종무리는 엄자씨, 야씨, 화씨, 서씨, 화서씨, 혁서씨, 구이씨, 뇌택씨, 반우씨 등이 있었다. 이들이 주로 분포한 지역은 서쪽의 도낭, 삼이산, 소르카, 엄자산이고 동쪽으로 경양, 화지, 동이에 도달하고 남쪽으로 황중나릉산, 일월산, 성현, 예현, 강현, 봉현, 진령이 남의 화양에 이른다. 그 활동의 중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려용수산, 둘째는 황중나척산, 셋째는 육반산이다. 수인씨의 직계는 윤성, 풍성, 야성으로 그 주위에 분포하였다. 이외에도 고서에서 풍성을 가진 인물들이 보이는데 풍우라는 인물은 제왕세기 한서 예문지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로 황제의 신하로 병법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풍씨라는 인물은 춘추시기 노나라 18대 왕인 노희공의 모친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풍장은 춘추 마렵의 진나라 사람이다. 문헌상의 기록을 살펴볼 때 적어도 기원전 500년 전후의 춘추시대까지는 풍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왕후의 성씨였다는 것을 볼 때 풍성은 이때까지 일부 지역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 뒤로 풍성의 전례에 대해 살펴보면 송대 이후부터 2018년대까지의 자료에서는 풍성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풍성이 역사적으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최근에서야 발견되어 성씨 통계에 집계되는 것이다. 4. 현존하는 풍씨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라졌던 풍씨가 갑자기 최근 통계에 잡혀 순위가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점은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국시대나 그 뒤의 역사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풍성의 가문 자체가 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소수가 살아남았으나 역사적으로 기록될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1982년부터 2018년 사이의 조사는 주요 성씨를 집계하고 모든 성씨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소수민족에 관한 성씨를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번째는 2010년 중국의 6차 인구조사에는 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인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과 달리 2020년 7차 인구조사에는 본토에 거주하지 않는 홍콩, 마카오, 대만인들까지 중국 총인구에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였다. 이에 이 지역의 인구 통계가 최근에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글은 백가성에서 소개하는 풍씨와 관련한 내용으로 집계된 풍씨의 범주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1. 복희씨의 풍성. 춘추시대의 임, 숙, 수구, 전유 등은 모두 풍씨의 후예이다. 2. 여화씨 역시 풍성이다. 3. 대만 토착민 세아족 파로파이씨가 후예 풍성으로 고치다. 4. 리수족은 벌을 토템으로 하는 벼류시 시족으로 한자 성으로 풍년풍, 바람풍, 미를 사용한다. 5. 아창족의 성. 6. 요족의 성. 1번과 2번의 항목은 사망의 기원과 관련한 풍성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춘추시대 이후로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번은 2020년 대만의 인구를 중국에서 집계하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토착민족이 음차로 파로파이라는 성을 풍성으로 표기한 것인데, 사망의 풍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에서 6번은 중국 영토 내 소수민족에 관한 내용으로 그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자에 기반하지 않아 음차로 풍성을 표기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선조들은 하나라부터 상, 주, 진, 한을 이어오면서 하남성 낙양 일대와 산서성 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황하의 중류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하 중심의 문명은 점점 확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중국에 흡수되었고, 이러한 민족들은 중국에 맞는 이름 표기를 위해 풍성과 같은 역대의 권위 있는 성씨를 차용해서 자신들의 성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보면 결국 상제님의 말씀과 같이 복희와 관련한 풍성은 춘추시대 이후로 그 자취를 감추어 전해지지 못하고, 현재 남아있는 풍성은 그 뒤에 다른 민족이 중국에 병합되면서 자신의 성을 풍성으로 삼은 것이거나, 아니면 토착 민족의 발음을 음차하는 과정에서 생긴 성씨이지 원시의 풍성이 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풍성의 기원과 현존하는 풍씨.